어제는 비가 오고 난 후에 오늘 바람이 너무나도 선선해졌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겨울에서 봄이 올 땐 비가 내리면 1도씩, 2도씩 올라가는데 여름에서 가을이 갈 때 비는 또 1도씩 떨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건가요? 이 당연한 섭리에 희한한 신비로움을 느껴요. 또 이 현상에 맞게 자연도 덩달아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잎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물들어가는 잎에 요즘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꽃도 그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선택적으로 꽃으로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 꽃들을 이 철통에다가 마음껏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보리사초, 여우꼬리, 맨드라미, 이 두 가지를 제일 처음 소재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 플로렐 폼을 넣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철통에 바로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물이 새기도 하지만 새지 않는다고 해도 철이다 보니 녹이 씁니다. 그럼 물 상태가 꽤나 안 좋겠죠. 그럼 꽃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물통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물을 붓고 꽃 작업을 하거나 저처럼 플로렐 폼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높이를 정할 때 1대1로 높이를 잡거나 아니면 1과 2로 잡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2나 2.5 정도 꽤나 높게 쓰는 편이기는 한데 안정감이 있는 듯한 느낌보다 살짝 불안정한 그 높이에서 만들어지는 라인감 그리고 배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높이를 정하고 철통에 가까운 이 라인까지 살짝 덮어주면서 화려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중간에 그냥 톡 꽂아줘요. 널찍하게 꽂아주겠습니다. 높게 올려줍니다. 꽤 길이감이 있게 이 보리사초 쓰고 있죠. 하나를 길게 올려주면서 옆으로 기울여서 보리사초 넣어줬고요. 그 주변으로 여우꼬리 맨드라미도 함께 배치해 봅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맨드라미를 넣어줍니다. 길이감이 좀 더 짧기 때문에 굴곡이 알아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긴 라인은 아래 붙어 있는 줄기는 잘라내고 다시 한번 줄기를 잘라서 긴 거는 중앙에 길게, 짧아진 줄기는 이런 옆면으로 보내줍니다. 언밸런스하게 한 꽃들이 뭉쳐있는 듯한 그런 불균형스러움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에 그냥 수북히 맨드라미를 더 추가해서 넣어줘도 전 좋더라고요. 틈이 생기면 그루핑, 그리고 다시 흩뿌려주고 라인감도 바깥으로 빠지는 라인이 있다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 안쪽을 바라보는 선도 만들어주고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꽤나 멋있는 작업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아합니다. 다양한 곡선, 눈에 보이게끔 활용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주황빛, 메리골드. 긴 라인을 위로 올려서 길어도 그렇게 아주 길진 않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길게 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빼주고 뉘어지는데 혹시나 부러질까 염려될 때는 다른 꽃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원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돌리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이 촛불 맨드라미의 줄기에 등을 딱 태워주면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안정감도 있고 사이사이에 큼지막하게 얼굴 큰 이 메리골드를 툭툭 라인감 그대로 활용해서 넣어줍니다. 백일홍 또한 이제 금자나 사이에 넣는데 아마 길이감이 훨씬 더 짧아서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는 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넣어줍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두 개 모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하나씩 연결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일홍까지 넣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어떤 높이로 하면 좋을지 처음으로 이제 꽃꽂이를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꽂으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꽂으면 이쁘게 나오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나올까?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을 그려주는 거예요, 산을. 같은 꽃길이만 생각해도 좋아요. 동산을 올라갔다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꽃을 이렇게 계속 굴곡을 타주는 겁니다. 때로는 저 높은 한라산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러다가 오름만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능선을 아주 가볍게 그려줘도 좋습니다. 더 쉽게는 똑같은 산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좋고요. 이 응용이 쉽다 싶으면 올렸다가 내려주면서 살짝 능선 그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능선 그려주고. 여기에 다음 꽃 넣어볼게요. 와, 진짜 이것도 오랜만에 데려왔습니다. 아게라덤. 사이사이마다 이 꽃들을 이렇게 이 구역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잔잔한 아게라덤을 중간중간마다 넣어줄게요. 아게라덤이 이제 나와서 그런지 얼굴도 차갑고 줄기도 가냘프네요. 물 들어가는 잎들의 자료들을 막 이것저것 뒤적여 봤더니 원래 보랏빛이었는데 이제 연두빛, 노랑빛으로 물 들어가는 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색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게라돔도 함께 이게 물 들어가는 색감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또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인감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꽂고 이럴 필요 없이 생긴 라인감 뉘어져 있으면 뉘어진 대로 위로 곱게 올라가 있으면 곱게 올라간 느낌에서 높낮이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라인이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깜빡하고 얘를 안 넣었어요. 쿠르쿠마. 주기가 굵기 때문에 촛불 맨드라미 넣고 메리골드를 넣기 전에 쿠르쿠마를 먼저 넣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굵은 줄기는 항상 초반에 넣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넣으면 다른 꽃들이 무너지기 쉬워요. 잘 넣어줘요. 쿠르쿠마가요, 진짜 웃긴 게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꽃은 여기에 있어요. 보라 색깔 꽃이 나 있죠. 진짜 꽃은 신비로워. 그냥 신비로워요. 천일홍. 천일홍의 이파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래쪽 공간을 채워줍니다. 좀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안쪽에도 넣어주고. 좀 더 진한 천일홍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약간씩 흩뿌려주고 이렇게 포인트가 딱 되도록. 그리고 다시 원래 제가 더 많은 양을 준비한 천일홍을 다시 연결. 듬뿍. 옥스포드로 다시 한번 보랏빛으로 살짝 물들여 줄게요. 옥스포드도 지금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짧은 거, 긴 거 할 것 없이 다양한 길이감으로 있거든요. 들쑥날쑥하게 이것도 산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주면 됩니다. 다른 꽃 옆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의 그 규칙만 정해주면 돼요. 밑으로 떨어뜨렸으면 위쪽으로 올려서 꽂아주고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네.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조금 더 올려서 하나 더 넣어주고 내려주고 올려줬고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거는 꽃의 양이 적으면 간격을 넓혀주고 양이 많이 넣을 거면 간격을 좁혀주면서 산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주고 철통에다가 화개꽂이가 끝났는데 막상 다 하고 보니까 뭔가 색감들이 되게 한국스러운 이미지가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철통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 듯해요. 이럴 때는 이런 백자에다가 옮겨서 놔두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빼가지고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 살짝의 높낮이만 약간씩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이게 더 낫겠어요, 플로레폼보다. 그죠? 화기를 바꿔버렸는데 어때요? 화기를 그냥 확 바꿔버렸네. 완전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울긋불긋한 낙엽
물 들어가는 잎들을 생각하며 낡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철통과도 너무나도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의 정겨운 시골의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백자로 옮겨봤는데 더 꽃들이 선명하게 더 잘 보이는 듯 그렇게 또 제가 주문을 외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시골의 가을이 느껴지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한 달려 벌써